안녕하세요. 파워 시리즈 스피킹이죠. 스피킹의 어드밴스드 마지막 종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우리 이번에 아까 베이직이랑 인터미디에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어드밴스드는 뭐가 조금 더 변화가 됐을까? 어드밴스드 스피킹 정도로 할 정도면 아이들이 플루언트하게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도 조금 복잡해졌어요. 우선 여전히 파트는 4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의 파트에 2가지 유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 1을 보실까요? 파트 1의 첫 번째 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지도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시티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누구네 집이고 병원이 어디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힐사이드 파크라는 데가 있고 클라라는 여기 살고요. 로버트는 저쪽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근데 이런 질문을 딜하게 해주실 때는 지도를 먼저 너무 자세하게 보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preparation time은 10 seconds인데 10초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response time 15초 동안 대답을 하려면 10초 동안의 맵 보다 끝나는 거죠. 지도만 보다 끝나면 안 되니까 number 1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항상 가르치냐 항상 룰이에요. 질문을 먼저 2-3번씩 읽혀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맵을 볼 때 맵에서 뭘 봐야 되는지 답을 찾게 하시는 거죠. 지도 보지 말게 하시고요. Pencils down. Yes. Number 1. On which street is the entrance to the cemetery located? Cemetery가 뭐예요? 무덤 있는 곳이죠. 묘지에 어떤 스트릿이 cemetery가 있는 그 입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cemetery가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귀신 그림 같은 게 있고 똥똥똥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디 스트릿이에요? entrance는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여기 딱 써있죠. entrance는 뭐예요? Hampshire Street. 그럼 문장으로 대답해야 돼요. The entrance to the cemetery is located on Hampshire Street. 이 앞에 문장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보시면 The entrance 나와 있는 걸로 주어져서 대답을 하게 하시고 The entrance to the cemetery located on Hampshire. Hampshire라고 써있죠. 그렇죠? On Hampshire.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하나로만 지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없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On which street is the restaurant? 레스토랑트가 어디 스트릿에 있냐라고 했어요. 레스토랑트 여기 있죠? 이렇게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The restaurant is located 위치에 있죠? 어디에? On the 5th street. 5번째 스트릿에. 시간이 혹시 허락한다면 아이들 연습은 이런 거를요. 맵은 진짜 연습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는 한 1번에 비슷한 문제를 한 5개 정도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아이들이 한 2번째 하면 이제 감을 잡아요. 그래 놓고 좀 이따가 한 3번째, 4번째, 5번째 연습시켜주면 문장 이제 그 감을 확 잡는 거죠. 그리고 안 보고 연습하게끔 해주시고요. Number 2. Whose home is closest to the hospital? 병원에서 가까운 사람의 집을 골라야 되는 게 2번째 문제니까 이따가 맵을 보도록 하고요. Number 3. Who has to travel further to get to the shopping mall? Clara or Robert? 클라라냐 로버트냐? 더 멀리 쇼핑몰을 가려면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Describe where the lake is located. 호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묘사해라.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게, 찾아야 될 게 뭐죠? 그렇죠. 클라라네 집, 로버트네 집. 그리고 병원이 어딘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okay, now be ready with the pencils. 연필로 준비해라. 이제 뭘 찾아요? Where's the hospital? 동그라미 쳐요, hospital. Clara's home, 여기 있고요. Robert's home, 저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쇼핑몰도 알아야 돼요. 쇼핑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바로 있죠. 그럼 which ones?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더 가깝죠? 로버트예요? 아니면 클라라예요? It should be Clara. Yes, very good. Now we'll express it in a full sentence. Clara's home is the closest
to the shopping mall. But if you look at question number 2, 이번에는요. 이번에 잘 보면 쇼핑몰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하스피ટલ이랑 가까운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하스피털 어디 있죠? 로버트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Robert's home is the closest to the hospital. 병원과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맵 같은 거는 여러 가지로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꼭 너무 이 1번, 2번, 3번, 4번이냐 구애하지 마시고요. 구애받지 마시고 먼저 답 찾는 거를 먼저 대답을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1에는요. 두 번째가 있다 그랬죠?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맵,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항상 시험에도 그렇고 그래프를 볼 줄 아는 거, 그래프를 보고 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뭘로 제목을 잡았냐면요. 탑 10, 10가지, 10개, 1번에서 10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축구팀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빌리언에 가깝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옆에 그래프로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그게 1 빌리언이 2 빌리언이 나와 있고 첫 번째는 뭐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이거를 먼저 그래프를 공부하게 하지 마세요. 맵이랑 똑같습니다. 질문은 바로 먼저 가세요. What is the most valuable soccer team? 가장 비싼 애가 어디니에요? And approximately 대략 how much money is it worth?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가느냐? 대답을 하려면 첫 번째 질문을 끊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하게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prepare 할 수 있는 타임은 10 seconds, 10초 동안 빨리 대답을 찾고요. In 15 seconds, 15초 동안 대답을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어드밴스 정도 되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So, what is it? The first question. The most valuable soccer team is Manchester United.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앞에 되게 중요한 the most valuable soccer team is까지는 나 선생님 제가 하고 있고 아이들은 Manchester United라고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다시 one more time again. What? Which one? From the very beginning. 그러면 the most valuable soccer team is Manchester United. And the second question. It is about $2 billion worth. 2 billion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끔. 그래서 okay, let's just say it one more time, okay?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The most valuable soccer team is Manchester United and it's about $2 billion worth라고 대답을 하게끔 연습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graph, 그래프를 보면 which is the least valuable? 아까의 반대니까 이건 답이 찾기 쉽겠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Which clubs are worth more than $1 billion? 어디가 1빌리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어때요? 어디 몇 개 되어 있어요? 4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얼 마드리드, 아스널, 바이에른 뮤니크. 이렇게 4개를 보실 때 이걸 이제 쭉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대로 are worth more than $1 billion.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장을, 그러니까 질문에 주어진 문장을 활용을 해서 다시 대답을 제대로 되게끔 좀 연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대답을 좀 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 이제는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2는 given questions, 주어진 질문을 answering 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Complaining in a restaurant. 식당에 갔는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드밴스드 레벨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태까지랑 다르게 질문이 주어져 있고요. starting phrase나 words가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라는 게 없어요. 진짜 막말로 free talking이 돼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If you were eating in a restaurant and the food was terrible, would you complain? complain 하겠니? Explain your answer.
대답을 하겠니? 그럼 애들이 explain your answer. 대답하기 싫어서 어떻게 complain 할래라고 질문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no 하겠죠. 하지만 대답은 yes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수업엔 in my class always yes. 항상 대답은 yes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okay. What would you complain about? How would you complain about?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질문을 막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제가 우선 어차피 수업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하고 아이들 이걸 못 보게 하고 아주 프리하게 되게 재밌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what would you complain about? How would you do it? Do you want to do it on the phone? 나중에 돌아와서 전화로 하겠니? Or would you do it in person? 직접 앞에다 대고 하겠냐? 이 질문들을 내가 이미 파악을 항상 하고 와요. 항상 교재 연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즐겁게 이제 해서 이렇게 대답을 유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지 않냐? 이러면 수업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수업이 좀 많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거의 스피킹 수업은 거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충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요. 뭐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겠냐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Part 2는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연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어진 starting tense, sentence만 없다라는 거로 넘어가시고요.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대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이 같은 유형이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Part 3를 갈게요. 스토리텔링이에요. Picture description. 사실 저희 교재에 제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림 하나하나를 일일이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지 어쩌는지 요거는 이렇게 그려라 일일이 제가 직접 직원들보다도 제가 직접 설명을 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거의들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그래도 좀 덜한데 거의 캐릭터들이 좀 뚱뚱하죠. 제가 워낙에 뚱뚱한 걸 좋아해서 애들이 좀 재미있어도 해요. 수업에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내기 전에 이제 좀 편집을 본 건데 이걸 보시면 잘 보시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질문 만약에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영어로 질문을 아까 5W7-1H로 하시면 되지만 한국말로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요. 그림을 보시고 6개가 나왔죠. 무슨 일이 대충 일어나는지 한국말로 대충 서머리를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서 질문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드밴스 레벨이니까 항상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질문을 던져주지 마시고 그 순서를 따라서 자기가 자기 답을 찾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So number 1, what's happening? Who are they? There is a couple in a restaurant. What are they doing? Number 2, a waiter comes to take an order. Number 3, who wants to answer for number 3? 그럼 애들이 The boy is pointing to the lobster in a fish tank. fish tank에 들어있는 Yes, excellent. Wow, expensive, huh? 이런 식으로. Number 4. What is the waiter doing? The waiter is taking the lobster into the kitchen to cook. 요리해달라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Number 5. 이 정도 되면 어드밴스 되면 수업이 되게 재밌어요. 흥미롭게 지나가니까. Number 5. The lobster is cooked, so the waiter takes it out and serves it to the couple. And number 6, they're shocked and surprised because the lobster is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저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얘기를 꺼내고요. Okay, you are given say 4 minutes, 3 minutes. 더 너무 오래 줘버리면 애들이 좀 늘어지고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you are given 3 minutes, 4 minutes, write the story from the very beginning and I'll have anybody speak what we've learned. 우리가 공부한 거를 아무나 집어서 발표하게 할 거니까 써라. 시간을 주실 때는 써라. 우리 선생님이 이러고 우리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돌아다니실 때 아이들을 간섭을 해주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로 또 표현하게끔. 항상 뭐예요? 교재를 한 번 샀으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페이지를 2번, 3번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좀 덜 지루합니다. 마지막 part 4예요. problem solving. 문제가 주어졌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intermediate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조금 깊게 들어가도록 하세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요. 60 seconds, 60초가 주어져 있고 60 seconds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먼저 읽게 하세요. You let one of your friends borrow your school workbook because she was absent from school for a few days and want to catch up with work. 결석을 했대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When she returned your book, 제가 갖다 줬는데요. You notice. 알아차렸어요. A few pages are missing. 몇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her?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겠냐? 이런 질문도 그냥 뭐 이런 이게 좀 아이들한테 진짜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어쩔 때는요, 너무 대답하는 게 지치면요, 각자 자기의 대답을 쓰게 해요. 이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now, we'll work on this in a different way. You are given, say, 5 minutes to do your own work.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주겠다. And then, I will have everybody answer.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다 대답을 하게끔 만들 테니까, please be ready. This is not a playing time. 노는 시간이 아니다. 한 명 한 명 다 대답을 해야 될 테니까 각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꾸 돌아가다 보면 별 대답이 다 나와서 되게 웃기는 수업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파트 4 해서 어드밴스드의 마지막 과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주의될 점은 뭐라고 했죠? 스피킹 수업이니까 항상 말 먼저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으로 대답을 하게끔 하고요. 선생님 혼자 열심히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아이들을 말을 하게끔. 그러려면 선생님이 어때요? 좀 더 액티브해야 되겠죠. 예, 목소리 좀 키우시고요. 좀 더 활기차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길 빌고요. 제 책으로 열심히 해서 좀 더 예전과는 좀 틀린 수업을 좀 이끌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라이팅에서 뵙겠습니다.